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47살이죠. 어린 아내 순이와 함께 작은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골목에서 벌써 12년째 장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요. 시장에서 곱창을 손질하고 각종 양념을 준비하죠. 순이는 밑반찬을 만들고 가게 청소를 합니다.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저희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곱창 상태가 좋네. 순이가 싱싱한 곱창을 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늘 좋은 재료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야 다음에 또 오시거든요. 오후 5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엽니다.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거려요. 회사원들이 퇴근 후 한잔하러 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곱창을 구워 먹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하지만 평일은 달라요.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산해요. 테이블 절반도 차지 않는 날이 많죠. 아저씨, 곱창 2인분이요. 가끔 손님이 오시면 반가워서 얼른 달려갑니다.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불판에 곱창을 올리고 뒤집어가며 정성스럽게 구워드려요. 기름이 톡톡 튀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요. 임대료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식자재비, 가스비, 전기료까지 합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직원 미경이가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인데 벌써 2년째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해요. 사장님, 미경이 퇴직금은 언제쯤 줄 수 있을까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이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글쎄, 이번 달 매출 보고 결정해야겠어. 사실 퇴직금 줄 여유가 없어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는 한 달 운영비도 빠듯하거든요. 밤 11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자정이 넘어요. 집에 가서 씻고 나면 새벽 1시입니다.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보, 우리 언제쯤 편히 살까? 순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쎄, 오늘도 버티는 게 다행이지.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가끔 다른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러 개 운영한다거나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순이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준비하고, 장사하고, 정리하고.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로또 당첨자 얘기가 나오면 순이와 농담을 해요. 여보, 우리도 로또 한번 사볼까? 그런 거 당첨 안 돼. 차라리 그 돈으로 곱창 한 점 더 사는 게 나아. 순이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헛된 꿈보다는 발 딛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에 동감해요. 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은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또 다른 평범한 하루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일이 곧 일어날 줄은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도 더 한산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손님이 2테이블밖에 없었거든요. 사장님, 야채 배달이 늦네요.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벌써 30분이나 늦었는데. 평소 같으면 7시에 왔을 야채 배달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해봐도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직접 사러 가자. 순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그래야겠다. 미경아, 잠시 봐줘. 저희는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더니 순식간에 옷이 젖었습니다. 아이고, 비 온다는 소식 못 들었는데. 순이가 투덜거렸어요. 빨리 가자. 더 세게 내리기 전에.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마트에서 양파, 대파, 상추, 깻잎을 샀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샀어요. 배달이 늦어지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산을 하고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우산도 없는데. 뛰어가자. 금방이야. 순이와 함께 비를 맞으며 뛰었어요. 오랜만에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다 와서 저는 문득 생각났어요. 여보, 담배 좀 사고 올게. 지금요? 비 오는데? 금방이야. 편의점이 바로 저기잖아. 담배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사려고 했는데 지금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따뜻했어요.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렸거든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어떤 걸로요? 마일드 세븐이요. 계산대에서 담배를 받으며 문득 옆을 봤어요. 로또 복권이 진열되어 있더군요. 순간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로또도 하나 주세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요. 지갑을 뒤져봤는데 큰 돈밖에 없었어요. 주머니를 뒤졌더니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5,000원을 냈어요. 로또를 받아보니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뭐 샀어요? 순이가 물었어요. 담배. 로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로또를 핸드폰 뒷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요. 빨리 들어와요. 감기 걸리겠어. 순이가 재촉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야채 사러 다녀왔어요. 괜찮아요. 비 많이 맞으셨네. 손님이 이해해 주시더군요. 신선한 상추와 깻잎을 내어드리니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역시 신선한 게 맛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 11시에 문을 닫고 정리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오늘 비 맞으며 뛴 거 오랜만이었어. 그러게. 마치 연애할 때 같았어. 호호, 그때가 그리워요. 순이가 웃었어요. 집에 와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으면서 뒷케이스를 봤어요. 로또가 들어있더군요. 당첨 발표가 언제인지 확인해 봤어요. 토요일 밤 8시 45분이었습니다. 이런 건 당첨 안 돼. 혼잣말을 하며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단지 5,000원으로 우연히 산 로또였는데 말이에요. 때로는 인생의 큰 변화가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로또를 산 지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준비하고 장사하고 워낙 바쁘다 보니 로또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거든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단골 손님인 박 대리가 물었어요. 좀 힘들어요. 평일엔 특히 그래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야근도 줄이고 회식도 거의 안 해요. 경기 침체의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는 것 같았어요. 순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만 원 적어. 그래. 그럼 좀 더 아껴야겠네. 미경이 퇴직금은 어떡하지? 미경이가 다음 달에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하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당장 퇴직금 줄 돈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대출이 좀 있어서 추가로 받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힘드네.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나아질 거야.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손님이 좀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술 한잔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곱창 3인분이요. 막창도 2인분 추가요. 오랜만에 바쁜 저녁이었어요. 순이와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밤 12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오늘 오랜만에 바빴네. 그러게.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 순이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니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어요.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로또 복권이 뒷케이스에 들어있더군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맞다, 로또 샀었지.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일 확인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도 바쁜 하루였어요. 주말이라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 사람들, 회사 동료들과 온 직장인들. 다양한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거렸어요. 아빠, 곱창 맛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곱창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새로운 손님이 만족해 하시더군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힘든 보람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밤 11시 반에 문을 닫았어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정리하고 집에 오니 새벽 1시였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멀끔했거든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뒷케이스를 봤어요. 로또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당첨 발표가 언제였지? 확인해보니 오늘 밤 8시 45분에 발표됐더군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뭐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로또 생각은 안 했어요. 일요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주말 이틀이 그나마 매출이 좋은 날이라 빠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로또는 여전히 핸드폰 뒷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인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죠. 사장님, 오늘 곱창 좋은 걸로 주세요. 단골 정육점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것은 특히 신선해요. 곱창을 고르며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곤 했습니다.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와서 준비를 했어요. 곱창 손질하고 밑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늘 하던 일이었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와야 했어요. 양념이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마트 다녀올게. 응, 다녀와.
순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간장, 설탕, 참기름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지갑을 꺼내는데 카드가 안 보이더군요. 어라, 카드가 어디 갔지?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시겠어요? 계산원이 물었어요. 네, 그럴게요. 현금을 내려고 지갑을 뒤지는데 큰 돈밖에 없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다시 뒤졌더니 1,000원짜리 몇 장이 있더군요. 다행히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있었어요. 돈을 내고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드를 어디 두었는지 순이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핸드폰 뒷케이스를 열었는데 로또가 보였어요. 맞다, 이게 있었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당첨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더군요. QR코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었습니다. 잠시 로딩이 되더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떠 있었어요. 당첨 금액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4억 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화면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10초 동안 완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1등 당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가게로 달려갔어요. 순이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여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소리쳤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이거 봐.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뭔데요? 순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로또야. 로또 1등. 뭐라고요? 순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24억? 24억이야.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순이가 핸드폰을 빼앗아서 자세히 봤어요. 진짜네. 진짜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던 날들, 손님이 없어서 걱정했던 밤들, 퇴직금 걱정했던 순간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여보, 진짜야? 꿈 아니야? 진짜야. 우리가 해냈어.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로또 당첨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는 며칠 동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진짜 맞을까? 순이가 계속 의심했어요. 진짜야. 여러 번 확인해 봤어.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서울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이제 확실히 알아봐야지.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평소에는 갈 일이 없는 곳이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로또 본점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더군요. 여기가 맞나?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큰 건물이었거든요. 들어가 보자. 1층 로비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몇 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VIP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복권을 보여주시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복권을 내밀었더니 기계로 확인해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1등에 당첨되셨네요. 공식 확인을 받으니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당첨금은 24억 3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17억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통장을 보니 정말 17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헷갈릴 정도였어요. 여보, 이게 우리 돈이야? 순이가 통장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돈이야.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VIP실을 나와서 저희는 커피숍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진짜 부자가 됐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기쁘다기보다는 막막했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울에 온 김에 구경이나 하자. 순이가 제안했어요. 좋아.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기 한강뷰 아파트들 봐. 우리도 저런 데서 살 수 있어. 그러게.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유명한 곱창집을 찾아갔어요. 여보, 벤치마킹 하자. 제가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벤치마킹? 우리도 이런 고급 곱창집 차리면 어떨까? 그 곱창집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인테리어도 멋있고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사장님, 장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힘들죠. 임대료도 비싸고 직원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손님이 많으시네요.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몇 년간 쌓은 신뢰죠.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평생 처음으로 5성급 호텔에 묵었습니다. 여보, 침대가 구름 같아. 순이가 신기해했어요. 그러게. 우리도 이제 이런 데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뷔페를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글쎄, 아직 계획을 못 세웠어. 가게는 어떡하지? 그제서야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미경이 퇴직금도 줘야 하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12년간 해온 일을 그냥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꿈 같은 이틀이었어. 그러게. 진짜 영화 같았어.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평소와 똑같았어요. 좁은 골목, 작은 가게, 익숙한 동네. 어라, 사장님 안 계셨네요? 미경이가 인사했어요. 응, 서울 다녀왔어. 무슨 일로요? 그냥, 일 때문에.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가게를 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안 계셨던 것 같던데? 단골 박대리가 물었어요. 네,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곱창 2인분 주세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불판에 곱창을 올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왠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허전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희는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7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뭘 하고 살까? 순이가 물었어요. 글쎄, 일단 가게부터 정리해야겠어. 하지만 쉽게 결정되지 않았어요. 12년간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를 더 크게 해보자. 더 크게요? 응. 서울에서 본 그 곱창집처럼 고급스럽게 만들어보자. 제 마음속에는 큰 꿈이 생겼어요. 지금까지의 작은 가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음식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돈도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직원도 더 뽑고. 그런데 그게 좋을까요? 순이는 조심스러웠어요. 왜? 뭐가 문제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해보자는 거야. 당신,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47이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순이의 말에 저는 의외였어요. 편하게 산다는 게 뭐야? 투자해서 이자만 받고 살면 되잖아요.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요. 순이는 안정을 원했어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은 어떻게? 경험이 뭐하러 필요해요? 이제 돈이 있는데. 이 대화를 나눈 후로 저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싶었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지금까지 못 해본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이는 달랐어요. 안정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해보자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며칠 동안 이런 대화가 반복됐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음식점 창업에 대해 찾아봤어요. 프랜차이즈 본부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도 연락해봤습니다. 고급 곱창 전문점으로 하시는 거죠?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물었어요. 네, 제대로 된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럼 최소 5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5천만 원이라고 해도 저희에게는 문제없는 돈이었어요. 여보, 인테리어 견적 나왔어.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이요? 순이가 놀랐어요. 돈 있잖아. 걱정할 거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위험해요. 잘못되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순이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17억이나 있는데 뭘 걱정한다는 거죠? 여보, 지금 우리 상황을 봐. 돈 걱정 없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면 뭐래? 평생 통장만 쳐다보고 살 거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게 욕심이야? 우리한테는 지금도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1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 게 충분하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갈등이 계속됐어요. 저는 사업 확장을 원했고 순이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단골 박 대리가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래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오히려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행운이 독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이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럼 당신이 포기해요. 왜 내가 포기해야 해? 당신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순이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제 꿈도 소중했습니다.
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갈등이 계속되면서 저희 부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건강검진이나 받자. 순이가 제안했어요. 건강검진? 그동안 바빠서 못 받았잖아요.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받을까?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아봐요. 평소에는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약을 잡고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이라 시설이 좋더군요. 부부 종합검진 받으러 오셨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검진 항목이 정말 많았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초음파, CT, MRI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정밀검진이니까요. 몸 구석구석 다 살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어요. 오후 늦게까지 걸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괜히 불안했거든요.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둘 다 긴장했어요. 설마 큰 병은 없겠지?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의사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진 결과 나왔네요.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어떤가요? 좀 심각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뛴름 내려앉았어요. 뭐가 심각한가요? 사장님부터 말씀드릴게요.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아요. 간 수치요? 지방간이 심하고 간염 초기 증상도 보여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치료하면 되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악화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위험해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궤양이 여러 개 있어요. 순이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위궤양이요? 스트레스성 궤양 같아요. 그리고 혈압도 높고 당뇨 전 단계예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고 위궤양은 출혈 위험이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심각했어요. 원인이 뭔가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 같아요.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도 영향을 줬고요. 12년간의 고된 생활이 몸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죠? 일단 약물 치료하고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생활 패턴이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을 나서면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충격이 컸거든요. 여보,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무서워.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치료하면 돼.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돈이 생겨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무리했나 봐. 그런 것 같아. 12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게 몸에 무리를 준 거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순이가 왜 사업 확장을 반대했는지를 말이죠.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더 무리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여보. 왜 미안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순이는 제 건강을 걱정했던 거였어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날 밤 집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말이죠. 병원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듣고 나서 저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왜? 돈 생겨서 싸우고 있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건 행운인데 오히려 갈등만 생겼거든요. 여보, 미안해.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아니에요. 당신 마음도 이해해요. 순이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더군요. 나도 미안해. 당신 꿈을 무조건 반대만 했네. 괜찮아. 내가 우리 건강을 걱정해 준 거잖아. 서로를 이해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카페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글쎄, 돈 벌려고? 맞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 뭘? 건강이랑 행복. 정말 그랬어요. 12년 동안 돈만 벌려고 건강을 망쳤거든요. 여보,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행복은 결국 우리 둘이 만드는 거였어. 제가 깨달은 바를 말했어요. 맞아. 가게가 힘들었을 땐 오히려 우리가 더 아끼고 의지했잖아. 순이 말도 맞았어요. 어려울 때 서로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초심을 잃지 말자. 응, 그래야지. 드디어 저희는 화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치료부터 받자. 그래. 건강이 최우선이야. 의사가 말한 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했어요. 가게는 어떡하지? 한동안 쉬자. 미경이한테는 뭐라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자. 건강 때문에 쉰다고. 다음 날 미경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많이 아프세요? 죽을 병은 아니야. 그런데 한동안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퇴직금 줄 테니까 다른 일 알아봐. 미경이 퇴직금을 주고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나눴어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보, 이상해. 낮에 집에 있으니까. 그러게. 오랜만이야. 낮에 집에서 쉬는 게 어색했어요. 워낙 바쁘게 살았거든요.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처음이지? 그러게. 신기해.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손님 걱정, 매출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2주 후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요? 간 수치가 많이 내려갔고 위 상태도 호전됐어요. 다행이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쉬니까 좋다. 맞아.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돈에 쫓겨 살았나 봐. 이제는 달라. 정말 달랐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거 없어. 그렇게 한 달을 쉬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더군요. 여보, 가게 문 열까? 열고 싶어? 응. 그런데 예전처럼 말고. 어떻게? 여유 있게. 건강 생각하면서. 순이도 동의했어요. 좋아.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즐겁게 일하고 싶었어요. 한 달간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가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받은 만큼 손님들께도 돌려드리자. 순이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돈에 여유가 생겼으니 정말 제대로 해보자. 먼저 가게 청소부터 했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서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거든요. 거미줄까지 쳐져 있네.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오히려 설렜습니다. 마치 새 가게를 여는 기분이었거든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순이와 함께하니 일도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늘 시간에 쫓겨서 대충 했던 청소였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여보, 이렇게 천천히 청소해 본 게 언제였을까? 그러게요. 예전엔 늘 바빠서 후다닥 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게 즐겁더군요. 식자재도 평소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준비했어요. 여보, 이 곱창 진짜 좋네. 한우야, 돈 걱정 없으니까 최고급으로 사자. 예전에는 가격을 꼼꼼히 따져가며 샀는데 이제는 품질 위주로 골랐어요. 1등급 한우 곱창을 선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특별히 좋은 걸 고르시네요. 정육점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손님들께 최고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손님들이 알아보실 거예요.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들릴 수 있었어요. 김치는 직접 담갔고 콩나물 무침도 손으로 하나씩 뜯어가며 무쳤습니다. 순이가 특히 좋아했어요. 여보, 이렇게 여유롭게 요리해 본 게 정말 오래됐네. 맞아. 예전엔 시간이 금이었는데. 재개점 첫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손님들이 올까? 당연히 오겠지. 우리 단골들 있잖아. 오후 5시에 문을 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 박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나 했네요. 네, 한동안 쉬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건강 때문에 좀 쉬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특별히 좋은 곱창 준비했거든요. 곱창을 구워드리는데 예전보다 양을 훨씬 넉넉하게 줬어요. 한우 곱창이라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주시네요. 그런데 이거 색깔이 다른데요? 박대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한우 곱창으로 바꿨어요. 서비스고요. 와, 정말 부드러워요. 완전히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박대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사모님, 밑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젊은 커플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역시 다르네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서 좋아요. 평소보다 서비스가 훨씬 좋아지니 손님들 반응도 확연히 달랐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뭔가 여유로워 보여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돈 걱정을 안 하니까 마음에 진짜 여유가 생겼거든요. 저녁 8시가 되니 가게가 거의 꽉 찼어요. 입소문이 벌써 난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서비스 정말 좋다고 소문났어요. 처음 오신 손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드세요. 곱창도 정말 맛있고 밑반찬도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고 다음에 꼭 또 올게요.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손님들이 진심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밤 10시 반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정말 좋았어.
손님들이 모두 좋아하시더라. 그러게요. 예전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정리하면서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라, 매출이 늘었네.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재료 썼는데도요? 응, 손님이 훨씬 많이 왔어. 정말 신기했어요.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재료를 썼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었거든요. 입소문이 벌써 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다들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 이튿날에도 손님이 많이 왔어요. 새로운 분들이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여기 완전 맛집이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진짜네요. 곱창도 이렇게 부드럽고 양도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고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단골이 급격히 늘었고 가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인기 있었나요? 아니야. 이제부터 인기 있는 거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정말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수진이도 왔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래, 고마워. 다른 곱창집들이랑 뭔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 진짜 따뜻해요. 가족이 운영하는 집 같은 느낌이에요. 수진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분위기였거든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나 늘었거든요. 여보, 이게 말이 돼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친절하게 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크게 늘었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인가 봐요. 선순환이요? 손님이 만족하니까 더 많이 오시고 입소문도 나고 단골도 늘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대하니까 손님들도 진심으로 응해주시더군요. 저녁 시간에 가게가 꽉 찬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고요.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박 대리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여요. 여유가 좀 생겼나 봐요. 그게 완전히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더 좋아졌어요. 손님들도 저희 변화를 확실히 느끼고 계셨어요. 그날 밤 정리하면서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뭘요? 가게 다시 연 것.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 맞아요. 이게 진짜 장사하는 맛이에요. 예전에는 오직 돈만 벌려고 했는데, 이제는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돈이 생긴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게 더 큰 행운이었어요. 이게 진짜 로또였나 봐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진짜 행운은 따로 있었던 거죠. 재개점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날마다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바쁘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마음에 진짜 여유가 있었거든요. 저녁 7시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불판 위에서 곱창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새로운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편하게 드세요.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회사 동료들이 즐겁게 회식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커플이 달콤하게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오래된 친구들이 옛 추억을 얘기하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봐요. 저 할아버지. 순이가 한쪽 구석을 조용히 가리켰어요. 혼자 오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곱창을 드시고 계셨어요.
가끔 혼자 오시는 단골이었는데 늘 정중하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드릴까요? 제가 다가가서 정중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충분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감사해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그래,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해져. 집 같아서 좋아.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보람을 느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된장찌개 하나 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고맙네. 참 인심 좋아.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8시가 넘어가니 가게가 거의 만석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즐거웠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대박이네요. 대학생 무리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어서 앉으세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진짜 맛집이라더라고요. 그렇게 소문났나요? 네, 완전 유명해졌어요. 서비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고. 젊은 손님들까지 찾아오니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희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설거지하며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순이 말이 정말 맞았어요. 돈이 생긴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게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정리를 마치고 저희는 가게 한가운데 나란히 앉았어요.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따뜻함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여보, 진짜 행복이 뭘까요? 순이가 문득 물었어요. 글쎄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이요? 네. 우리 둘이 건강하게 함께 있고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마감하는 것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던 거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뭐요?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로또에 당첨된 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은 행복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로또 당첨된 것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요. 서로를 만난 것도, 건강을 회복한 것도,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도 말이에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에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 오는 날 로또를 샀던 게 생각났습니다. 여보, 그때 비 오는 날 기억나요? 로또 산 날이요? 네.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그러게요.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로또 당첨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변화였죠. 여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행복은 가지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요? 네. 우리는 예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준비하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밤에 함께 집에 가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행복이었던 거예요. 여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좋아요.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불을 끄고 집으로 가는 길, 순이가 말했어요. 여보,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순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운아예요. 왜요? 서로를 만났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고 이런 소중한 깨달음까지 얻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로또예요. 진짜 로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손님들을 사랑하고 이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요. 그리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도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게에서 들었던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정성스럽게 그분들을 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 말이에요.